저희 채널과는 저희 컨셉과는 다르게 갈수록 재밌어지고 쉽게 이해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헤드 이렇게 저희 컨셉 원래 재미없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before, below, beneath, between, behind, during, since 그리고 until까지 해서 나머지 전치사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들 시즌 1 전치사 편이 각 전치사들의 기본 개념이 뭔지만 알려드렸다고 하면 이번 시즌 2에서는 이 영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영상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이것들이 합쳐져서 복합 전치사가 되었을 때도 제대로 된 쓰임을 원어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before입니다. 저희가 before의 기본 개념을 순서의 전치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fter는 추격의 전치사라고 했죠. 자, 이렇게 보면 before와 after가 반대의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after와 before를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장들에서 이 before, after가 나왔을 때 혼란스러운 해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렇게 반대의 의미가 머리에 딱 고정돼 버리면 그런 문장들이 내 것이 되기 참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영어의 중심이 잡힙니다. before는 be와 for로 나눠집니다. be는 by죠. 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for는 앞입니다. 이 for를 쓰는 단어들이 워낙 많고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지면 앞이란 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어떤 것 앞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어떤 것의 앞에 있다는 단어들이 몇 개가 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번 시리즈에서도 다룰 in front of입니다. in front of.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의 앞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before와 in front of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interchangeable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힘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그 앞에 존재하는 모습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대상물 앞에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이블에서의 사용인데 보통 바이블에서는 하나님과 당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나 왕 앞이라고 할 때 in front of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before 가시나 before the king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순서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학. 우리가 수학을 하면 이 순서가 중요하죠. 1과 2가 있으면 순서대로잖아요. 여기서 in front of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before는 기본 개념이 순서의 전치사입니다. 자, 오늘 가야 할 길이 멀죠? after, before에 대한 사용법. 이 영상은 이 안에 담겨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n front of와 before도 추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층이 쌓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below입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단 하나하나를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굳이 저희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실 겁니다. 자, 원어민들이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분석하다 보면 below 그냥 느껴집니다. by와 low라는 것이 느껴지면 이것은 아래 힘의 영역이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뭐뭐의 아래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자, 기본 개념이 뭐뭐 선 아래의 전치사였습니다. 자, 쉬운 것은 빨리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버니스 한번 해볼까요? be와 this로 나눠주겠죠. 이 this만 제대로 알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this는 nether에서 온 단어입니다. nether는 오리진이 ni라는 것인데요. 이 ni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nether에서 ER이 붙잖아요. 이건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더 아래라는 어원적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죠. 다만 이 ni라고 하는 것도 이것에서 나온 현대의 this도 이 전치사 외에는 사용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this를 뭐뭐 아래, 뭐뭐 밑에라는 것과 이 by와 합쳐져서 뭐뭐의 아래로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전치사로 넘어가겠습니다. between입니다. 이 between도 아주 쉽습니다. be와 tween인데 tween이랑 발음이 유사하죠.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to도 같은 어근인데 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힘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둘 사이에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among과 amongst를 이 between 할 때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among도 한번 볼까요? 자, A는 to나 on으로 보면 되는데 이 몽이 조금 어려우시죠? 몽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원은 이 마그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마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메이크 영상 할 때 이 영상
마그 공부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것을 이 몸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나중에 이 마그라고 하는 이 어원 공부를 할 시간이 되면 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건너뛰어서 맹어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 맹어에서 망으로 그리고 몽으로 왔는데요. 이 망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군중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사물들 사이의 의미를 할 때 이 어몽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between은 2개 사이, 어몽은 3개 이상에서 쓰는 전치사다라고 배웠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amongst입니다. 자, among까지 알았으면 amongst는 뭐 공짜죠. 몇 번을 하니까. 자, 이 st, 이 최상급이 붙는 것들이 뭐 같은 뜻인데 좀 더 격식을 갖추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같은 뜻에서 최상급을 쓰게 되면 영어에서는 뭐 더 격식을 차린다는 것. 지난 시간에 amidst 할 때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 between, among, amongst,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amid, amidst까지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B가 들어가는 마지막 전치사는 behind입니다. 힌드만 알면 이것도 참 쉽겠는데요. 힌드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힌들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물의 뒷다리를 힌들렉스라고 하는데 뒤라는 형용사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ehind는 뒤쪽의 영역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표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이게 behind bars. 그러면 이 철장 뒤에 있는 거니까 he's behind bars라고 하면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보통도 콩밥 먹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I'll get you behind bars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유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콩밥 안 먹거든요. 그러나 뭐 이런 표현들이 영어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자주 나오니까 뭐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뭐 저 영상이랑 참 컨셉이 안 맞게 재밌습니다. 이제 듀링부터 한번 볼까요? 이 dur가 ing로 나눠집니다. 이 dur은 대류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는데요. 버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endure. 이 단어인데 견디고 참는 거죠. 그래서 이 dur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뒤에 ing는 ing죠. 우리가 아는 그 ing 맞습니다. 현재 분사를 붙여서 견디는 것이 계속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듀링은 뭐 시즌 1에서도 4와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듀링을 쓰는 경우는 뭐 예문을 보여드렸죠. I slept for an hour during the movie. 여기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벤트, 여기서는 영화가 되겠죠. 영화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이게 어울리죠. 반면에 during an hour, 이 표현은 어색한 거죠. 1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 정해진 것을 뭐 계속 지속하는 느낌과 뭐 같이 쓸 이유가 없죠. 기본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since입니다. 야, 이것도 뭐가 합쳐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고대 영어에서 이 since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 읽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앞에 이 th라고 하는 것은 after란 뜻이고요. 뒤에 이 tha는 이것에서 온 겁니다. 오늘날의 that이죠. 그래서 이 뜻이 그 이유란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별거 없죠. 오히려 since의 경우는 이 since와 from을 구별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동영상 여기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since가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전치사 until입니다. 굉장히 쉬운 전치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until을 생각하는 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시간 전치사에서 사용하실 때 until과 by의 차이가 뭐냐? 그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 until의 기본 개념만 확실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until은 on과 till로 나눠지는데요. 이것도 뭐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오늘은 뭐 쉽게 이해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on은 un인데 이 뜻이 to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to입니다. 끝의 전치사죠. till은 till과도 같은 것인데 이 till의 뜻도 이 고대 영어에서는 to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to가 두 개가 되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to는 기본 개념이 끝의 전치사였죠. 그럼 이 두 개면 끝에 가서 딱 달라붙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끝에 가서 딱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by와의 차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I have to finish homework by 6 o'clock. I'll wait for you until 6 o'clock. 이 두 문장 이해되시죠? 6시까지 숙제를 끝내야 되는데 뭐 그 전에 끝내도 되죠. 6시란 영역 안에서는 5시도 될 수가 있고 뭐 4시가 될 수가 있죠. 말하는 시점보다 뭐 이거보다 시간이 크면 됩니다. 꼭 6시에 가서 끝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by가 어울리는 거고요. 뭐 두 번째 문장은 내가 6시까지는 너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경우 시간이 딱 붙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파일을 써버리면 오는 사람이 5시 30분에 왔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5시에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until이 어울리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복합전치사, 이걸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자, 저희가 이번 두 편의 영상을 만든 이유가 저희들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하면서 생긴 고민이었다고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그 고민은 이런 겁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만든 것은 단순전치사 45개, 그 합이 복합전치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but과 except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복합전치사가 연결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 시즌 막판에 등장할 전치사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바로 파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나중에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전치사 전체를 정리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희들의 원래 생각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면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작은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공부한 여기에 이 전치사들도 완전히 단순 전치사가 아니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영상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넓혀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단순 전치사는 이번 두 영상에서 다룬 것까지를 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 전치사는 45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리한 전치사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전치사냐 아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전치사 전체를 나름 정리를 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들이 영상을 만드는 진짜 이유니까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이 영상을 만든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